자영업자는 지금 이 영상 꼭 봐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인 판매점 말입니다. 무인 판매점이 무한확대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요,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요, 보시는 것처럼 카페도 무인, 세탁소도 무인, 문구점도 무인, 정육점도 무인이고요. 심지어 횟집도 무인이라고 합니다. 야, 참 무인 판매 엄청나죠? 저는 횟집이 무인 판매가 된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무인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두 자녀가 있는데 3세와 1세입니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광어나 연어나 정갱이, 방어 등을 숙성회로 냉장 상태로 무인 매장을 만든 겁니다. 아이들에게 손이 많이 가야 될 때니까 3살, 1살이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뭐 그만큼 손을 써주고 나머지 시간은 무인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서 부부가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부자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야, 놀라운 일이죠. 이미 아이스크림 매장은 서울 근처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카페도 많고요. 세탁소도 많고요. 문구점도 많고요. 정육점도 좀 특이하죠. 그런데 정육점도 말입니다. 무인 매장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길까요? 왜 이렇게 생기느냐는요.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건비 때문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너도 나도 말입니다. 이게 무인 판매장으로 만드는 것,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인건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1.6%가 올란 데다가 2023년에 5% 또 올랐습니다. 2024년 올해 2.5% 또 올랐습니다. 내년에 또 오릅니다. 최저임금 감당되겠습니까? 감당 안 됩니다. 인건비 감당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이야기, 제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인건비가 충격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인건비 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300만 원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빙 로봇을 쓰면 32만 6천 원이 들어가는데 32만 6천 원. 한 달에 300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빙 로봇을 쓰면서 32만 6천 원을 쓰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32만 6천 원을 쓰겠다 할 겁니다. 그러면 무인 판매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서빙 로봇을 이렇게 쓰는 것처럼 무인 판매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인 판매대에서 절도가 횡행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다 관리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말입니다. 2021년 3월에서 2022년 6월까지 무인 판매 절도 피해 건수를 보면 6,344건입니다. 하루 평균 13건이에요. 하루 평균 13건. 하루 평균 13건이면 이게 실제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 쓰는 것보다가 이게 싸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싸게 먹힌다는 거. 이게 저는 더 충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것보다가 그냥 도둑이 훔쳐가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것. 결국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건비보다가 이게 도둑이 더 무섭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둑보다가 인건비가 더 무서워서 무인 판매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무인 판매가 이제는 아이스크림에서 넘어서 횟집이건 정육점이건 문방구건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인건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이 살아나려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의 개편이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이 됐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 개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하려고 냈다가 그냥 쑥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저는 자존심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퓰리즘을 가지고 주 52시간제를 저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게 더 안타까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자영업자들 보세요. 나홀로 자영업자 늘어나는 거. 2018년만 하더라도 398만 7천 명이었어요. 398만 7천 명. 2023년에 6월에 387만 7천 명입니다. 2008년 457만 4천 명 이후 최고치입니다. 438만 7천 명. 이것은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내 혼자 장사하겠어. 그리고 서빙 로봇 도입하고요. 또 키오스크 주문 대신하는 거 도입을 해서 로봇 직원을 활용하는 거죠.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나홀로 매장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무인 판매 매장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마저도 말입니다. 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또 관리비나 부대 비용이 많이 올라서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심지어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직업 하나로는 부족하다. 부업해야 된다. 2017년만 하더라도 41만 9천 명이 부업을 했다면 2022년에는요. 51만 6천 명이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벌이가 시원치 않다는 뜻이에요. 자영업자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넘치고요. 소상공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넘치고요. 소기업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의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 경제가 저는 특히 현장 경제가 왜곡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현장을 저는 매일 보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못 쓴다? 이것은요. 결국 언젠가는요. 그 가게를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 경제가 박살이 나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암울하게 전망을 해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하고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현장 경제에 대한 이해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제 자영업자들도요. 또 이제 창업자들도요. 무인 점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무섭고 새로운 트렌드의 어떤 산업이 꿈틀거리니까 여기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말입니다. 물론 점포를 임대내서 무인 점포를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 가게,
내 가게를 무인 점포로 돌리는 거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아, 지금 세상의 트렌드는 이렇게도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 하나 정도는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아이템을 정했습니다.